안녕하세요. 차교사 Mathematics for Physics 14번째 시간. 지금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적분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면적분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면적분도 선적분과 비슷합니다. 선적분은 어떻습니까?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는데 그 따라서 적분할 선의 경로가 미리 주어지죠. 면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을 따라서 적분하는데 그 면이 미리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분을 우리 표시할 때 적분기호 밑에다가 S라고 표시한 거, 그게 바로 주어진 면, 내가 지금 적분하려는 면을 이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적분 함수는 뭐가 될 거냐면 장이 되는데 위치의 함수로 주어진 것이죠. 이 경우는 벡터를 썼죠. 이 경우에서 벡터장이 됩니다. 위치 벡터가 R인 곳에,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의 피적분 함수가 벡터장이면 벡터장 FR이 있으면 거기다가 면적 요소를 곱합니다. 면적 요소가 DS인데 DS는 넓이입니다. 넓이인데 이 넓이도 벡터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넓이를 벡터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면 벡터라고 부르는데, 면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우리 어떤 면이 이렇게 있으면,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면 벡터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가 정해져야 되겠죠. 이 면 벡터의 크기는 지금 내가 고려하는 면의 넓이, 이게 바로 면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방향은 그 면을 따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면의 수직인 방향을 정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처럼 면의 수직인 방향을 정하는데, 면의 수직인 방향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이제 정하면 됩니다.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정한 대로 쭉 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방향 중 한 방향을 정할 것 같으면 우리 면 벡터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면의 그 면 벡터의 크기에다가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 n 햇을 곱한 거, 이걸 우리가 면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면 벡터의 방향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택한다고 했지만 우리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여기에 둘러싸인 면, 이걸 폐곡면이라고 하는데,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면에서는 항상 그 폐곡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을 면 벡터 방향으로 한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폐곡면일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면 벡터의 음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적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면적분 할 때 어떤 함수들을 적분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면적 요소가 벡터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면적 요소가 벡터인 경우는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벡터여도 되고 스칼라여도 되죠. 벡터인 경우는 우리 선적분 할 때나 마찬가지로 면적 요소, 벡터인 면적 요소와 돗 프로덕트, 스칼라 곱을 할 수도 있고 벡터 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벡터장이 있으면 그 벡터장에 스칼라 곱한 것을 면적분 할 수도 있고 벡터 곱한 것을 면적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면 벡터가 면적 요소가 벡터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오는 게 스칼라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스칼라 장인데, 스칼라 장을 면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벡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면적 요소를 벡터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넓이만으로 적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넓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면 벡터에서 크기만을 따지면 되겠죠. 그렇게 크기만 가질 때는 그 앞에 역시 스칼라가 올 수도 있고 벡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칼라가 오면 스칼라 장에 대해서 그 면을 따라서 면적 요소를 곱해서 다 더한 것이 될 수가 있겠고, 벡터에 대해서도 면을 따라서 그 면적 요소를 곱해서 다 더한 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할 때, 적분을 계산할 때 선적분에서도 그랬죠. 좌표계를 선택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했죠. 그 좌표계 세 가지, 한 번 더 얘기하면 직각좌표계가 있고, 직각좌표계는 좌표가 x, y, z일 때 직각좌표계죠. 그리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원통좌표계일 때도 있고, 원통좌표계는 로, 파이, Z 이렇죠. 그때 로는 XY 평면에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거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좌표계일 때도 있습니다. 구좌표계는 R, 세타,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각 좌표계마다 면적 요소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직각좌표계에서 넓이 요소를 한번 보겠어요. 직각좌표계에서 이제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우리 어떤 면을 각 좌표마다 그 좌표가 일정인 평면이 있겠죠.
직각좌표계에서 x가 일정의 면은 어떤 면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x축의 수직인 면이 되겠습니다. 이 수직인 면에다가 면적 요소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dy 방향으로 dy 길이 그 다음에 dz 방향으로 z 방향으로 갑니다. 이 두 개를 스칼라 곱하면 그러면 면 벡터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dy dz하고 y 크로스 z 하면 x가 되죠. 그래서 이 면 벡터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x 방향이 바로 면 벡터의 방향이 되겠고 이것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ds는 넓이는 dy, dz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y는 일정인 것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y는 일정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y는 안 변하니까 dz의 z방향 그리고 dx의 x방향 두 개를 크로스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dz, dx하고 z 크로스 x는 y가 되겠죠. 그래서 y가 일정인 면의 수직인 방향은 y 해시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때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dz, dx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도 똑같이 z가 일정인 면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dx, x 햇 크로스 dy, y 햇 이렇게 되니까 넓이는 dx, dy가 되고 x 햇 크로스 y 햇 하면 z 햇이 되죠. 그래서 z는 일정인 면에 대해서 그린 면적 요소 벡터의 방향은 z방향, z축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통좌표계에서도 한번 비슷한 것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원통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먼저 로가 일정인 그런 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가 일정이면 이것은 원통의 표면입니다. 이때 축은 Z축이고 반지름이 로로 일정한 그런 표면이 되겠죠. 그 표면에서 작은 넓이 요소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로 d파이, d파이는 각이니까 길이가 안 되죠. 길이가 되려면 반지름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 d파이의 파이 햇 방향, 그 다음에 dz의 z 햇 방향, 이 두 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파이 햇 크로스 z 햇 하면 로 햇이 되죠. 그래서 이때 넓이 요소는 로 d파이 dz 그리고 방향은 로 햇 이렇게 돼서 넓이의 크기는 로 d파이 dz가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가 일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파이가 일정이면 Z축을 지나가는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일정일 때는 DZ, Z하고 D로 로햇 요 두 개를 크로스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넓이는 DZ, 그 다음에 D로, 그 다음에 Z 크로스 로니까 파이 방향이 되죠. 그래서 넓이의 크기는 dz, d로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z가 일정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먼저 d로를 해야 되겠죠. d로 하고 그다음에 로 d파이 이렇게 하면 로햇 크로스 파이 햇 하면 이때는 z 햇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로 d파이, 로 d로 d파이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좌표계에서 넓이 요소도 또 해보겠습니다. 구좌표계에서는 자, 로가 일정인 거, 이거 구할 때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로가 일정이면 그게 로가 아니라 R이 일정이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구표면이죠. 그래서 구표면에서 넓이 요소를 구하려면 여기다 그림을 크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지금 구를 자르는 거예요. 4분면으로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엇이 변하게 하냐면 세타가 조금 변하게. 세타는 Z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타면 세타에서 D세타만큼 이렇게 변하겠어요. 그러면 그 길이는 뭐가 되냐면 RD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RD세타이면은 세타가 일정인 건 여기 코온이 되죠. 그래서 RD세타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그리냐면 파이를 또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일 때, 여기 파이일 때, 그때 요 파이일 때를 뭘로 바꿨어요? d파이만큼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일 때 d파이만큼 가게 한 여기인데, 저기에 파이에서 d파이만큼 가게 한 것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걸 요건 rd세타고 길이가 되고, 밑으로 내려온 건 아까 구한 거죠? rd세타가 되고, 여기 파이 방향으로 간 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반지름이 r사인세타가 됩니다. 이 r 사인 세타를 d파이만큼
곱했어요. 그래서 이 원호의 길이가 r sin 세타 d 파이 요 부분 r sin 세타 d 파이의 방향은 파이 방향이죠. r d 세타의 방향은 세타 방향이니까 세타의 크로스 파이에 이렇게 되고 요 두 개 크로스 곱한 건 뭐가 되겠어요? r 방향이죠. r 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표면의 면적 요소의 방향은 r 헤드 방향이고 그 크기는 뭐가 되냐면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표면에서의 넓이 요소예요. 네, 여기는 각이 두 개니까 길이가 두 개 곱해져야 되죠. 첫 번째 세타에 대한 반지름은 r이고 파이에 대한 반지름은 r sin 세타가 돼서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넓이 요소고 이 넓이가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파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파이는 일정 해볼까요? 세타는 일정. 세타는 일정은 콘이죠. 그래서 원뿔의 연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r sin 세타 d 파이의 파이 헤드, 그 다음에 d r의 r 헤드 두 개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 넓이는 r sin 세타 dr d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는 일정인 면에서의 넓이 요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파이되는 일정은 아까 그 원통좌표기에서 마찬가지로 Z축을 지나는 평면이 되죠. 이때는 dr r 헤드 곱하기 r 세타 세타 햇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r dr d 세타가 되고 r 햇 크로스 세타 햇 하면 파이 햇이 되죠. 그래서 넓이의 크기는 r dr d 세타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적분을 할 때는 우리 이중적분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이중적분은 적분 변수가 두 개일 때를 이야기하는데 넓이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항상 적분 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중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일반적인 경우를 이때는 이제 x하고 y가 공간의 좌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무 변수나 두 개 있을 때 이중적분을 하는데 우리 어떤 함수가 변수, 적분 변수 x와 y에 의존하는 함수를 dx, dy에 대해서 적분한다 라고 하면 자 이때 dx에 대해서 적분하고 dy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런 걸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적분하는 요령은 뭐냐면 요 오른쪽에는 요 1번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이거는 y에 대한 적분이죠. y에 대한 적분을 할 때 x는 지금 앞에서 한 값 정해진 그 x 값이 안 변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y만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y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그 결과가 뭐만 남겠습니까? x에 의존하는 부분만 남죠. 다 적분하고 나면 그 변수는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두 번째 x에 대한 것을 하는데 y에 대해서 적분할 때 적분 구간이 x의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x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그 적분 구간이 어때요? 무엇의 함수이면 안 되겠죠? 정해진 숫자 구간에서 이렇게 적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중 적분을 한번 진짜 눈으로 하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우리 fxy가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인데 이것을 이제 그 x하고 y가 이거 뭐 그냥 넓이라고 생각하면 x는 0에서 1 사이, y도 0에서 1 사이에서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면 이 부분을 먼저 적분하는 것입니다. x는 가만히 있다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첫 항은 x는 가만히 있고 y가 있으니까 2분의 y 제곱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항은 x만 있으니까 xy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y만 있으니까 2분의 y 제곱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1이니까 그냥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했죠. 0에서 1까지 적분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1을 대입하고 빼기 0을 대입한 걸 하죠.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되고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y에다 모든 항이 y가 있으니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남은 건 뭐냐면 x에 대해서 2분의 3x하고 2분의 3을 적분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2분의 3x를 적분하면 4분의 3x 제곱이 되고 2분의 3을 적분하면 2분의 3x가 되니까 그 적분 구간 x는 0에서 1까지 적분 구간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1 대입하고 거기서 x에 0 대입한 걸 빼면 0 대입하면 0이니까 답이 4분의 9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y에 대한 적분 구간이 x의 함수인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분하는 피적분 함수는 좀 간단한 걸로 하죠. fxy는 그냥 x 더하기 y라고 하고, 자, 적분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yx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x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에서 적분한다. 여기다 이제 그려볼 것 같으면, 네, y는 x 플러스 2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y는 x제곱하면 자,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색칠한 부분에서만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양쪽 구간을 알아야 되니까 요 두 구간에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플러스 2하고 x제곱이 만나니까 요 같은 점이죠. 요 같은 점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쉽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플러스 2가 양쪽 끝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우리 적분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고, y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게 x제곱이죠. 위에 있는 게 x 플러스 2죠. 그래서 x제곱에서 x 플러스 2까지 적분을 하는데 x 플러스 y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를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첫 번째 항은 xy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분의 y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분 구간이 있는 걸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은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빼기 x제곱을 대입한 걸 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할 것 같으면 이 적분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적분해서 정리해 놓고 이걸 적분하면 2분의 x 4승은 10분의 x 5승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대입해서 적분 구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답이 20분의 270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이중적분하는 방법까지 알았으니까 우리 면적분의 예제를 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면적분을 풀어보냐면 여기 면적 요소는 면벡터이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는 벡터 장인 경우를 보겠어요. 자, 이거 물리하고 좀 관계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선밀도가 람다이고 무한히 긴 선전화가 Z축을 따라서 놓여 있다. 이랬을 때 x가 제로에서 a 그리고 y는 a 그리고 z는 제로에서 a인 면을 통과한다. 이 면은 어떤 면이냐면 자,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 바로 그 각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가 되죠. 이 정육면체 중에서 자, 여기 z축을 따라서 선밀도가 람다인 그런 무한히 긴 선전화가 있고, 우리 이 전기장 선속은 어디서 구하냐면 바로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화 밀도가 만드는 전기장 구하는 공식 우리가 안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2파 입실론 제분의 람다 그리고 로분의 로헷 이렇게 됩니다. 로분의 로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전화에서부터 거리에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그 선전화에서 직각으로 나가는 방향, 이게 로 방향이죠. 로 방향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면적분을 하려는 이 면에서 이 면이 어떤 면입니까? 이 면은 x는 마음대로 변하고 y는 항상 a이고 z도 마음대로 변하는 그런 면이죠. 이 면에서 로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로 값은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제곱근이 되겠어요. 그리고 로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xx 헷 더하기 ay 헷 한 것을 그 크기로, 즉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제곱근을 나누면 바로 이게 이 면, 우리가 지금 적분하려는 면에서의 정리장이 됩니다. 이 면에서 x값하고 z값이 막 바뀌죠. z값이 y값은 a로 딱 정해져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이제 적분하려고 하냐면 여기다가 면적 요소를 곱해야 되는데, 이때 이 면적, 이 직각좌표계 이용해야 되겠죠. 직각좌표계에서 요 면이 바로 뭡니까? y는 일종의 면이죠. 그러면 넓이는 dx, dz가 되고 어떻습니까? 방향은 y 헷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기장 선석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기장 곱하기 면벡터죠. 전기장 스칼라고 면벡터. 그래서 여기는 전기장에다가 저 면벡터를 스칼라 곱하면 면벡터가 y 헷 방향이니까 저기서 스칼라 곱하면 뭐만 살아남습니까? x 헷은 기여하지 않고 a y 헷만
기여하죠. 그래서 요거만 기여하니까 그거만 딱 쓰면 이제 요거 되겠어요. 그래서 P적분 함수에다가 여기 넓이를 곱한 거가 딱 요게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곱하면 되겠어요? 적분하면 되겠어요? 요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냐면 네, S인데 S가 X를 0에서부터 A까지, 그 다음에 Z도 0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Z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니까 요걸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 X는 요 부분은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 Z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빼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Z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되니까 요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Z를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니까 그냥 A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A를 하는 거 딱 하고서 이제 나머지 적분할 때 요거 딱 남았는데, 요거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d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이것도 뭐 적분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적분표, 인티그랄 테이블을 찾아보면 됩니다. 적분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드와이트의 인티그랄 테이블인데, 이걸 찾으면 드와이트 인티그랄 테이블의 적분 번호 120.1에 가면 딱 요 적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정적분인데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x에 대해 적분한 것은 a분의 1 아크탄젠트 a분의 x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거 바로 이 문제하고 똑같죠. 이 똑같은 식이 이 적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적용하면 되겠어요. 적용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 꺽쇠 가로에다가 요 부정적분을 집어넣고 적분 구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a를 대입하고 빼기 제로를 대입하는데, a를 대입하면 아크탄젠트 1이죠. a분의 a가. 그래서 탄젠트 값이 1인 각은 얼마입니까? 45도인데 여기서는 이거 라디안으로 써야 되니까 4분의 파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0도죠. 그래서 이게 0파의 0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답이 뭐가 됩니까? 답이 8 입실론 제곱면 람다 A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이 어떻습니까? 폐곡면에서 폐곡면을 지나가는 전기장 총선속은 무엇과 같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알자 전화를 입실론 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알자 전화가 얼마냐면 선전의 밀도가 람다고 길이가 A니까 람다 A입니다. 그 람다 A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이 바로 총선속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그 면이 폐곡면 전체의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A 이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 것을 8개로 나누면 이 값이 딱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태여 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적분도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은 그냥 면 벡터가 아니라 그냥 스칼라인 넓이 요소에다가 여기 스칼라 장을 곱한 거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R인 구표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어요. 면전하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 면전하가 균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파이에 의존한다. 세타 파이에.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붙인 건 뭐냐면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를 해놓고서 제곱을 안 붙이면 다 더하면 0 돼버립니다. 그래서 0 되지 말라고 이렇게 제곱을 붙였어요. 그랬을 때 총전화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구좌 표기에서 구표면에 대한 넓이 요소가 뭐였습니까? R제곱, 반지름이 R이니까 라지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였죠. 자, 요거를 곱하고, 그래서 우리 그 넓이 요소 DS인 넓이 요소의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면 그 시그마에다가 넓이 요소를 곱한 게 그 부분의 전화죠. 그래서 그 부분의 전화는 시그마 DS고, 요걸 다 전체 9에 대해서 이제 적분합니다. 전체 9는 뭐예요? 세타는 제로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2파이 이렇게 적분한 거죠. 그래서 제로에서 파이까지 적분하고 제로에서 2파이까지 적분했는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세타하고 파이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거 적분을 따로따로 하는 셈이 되죠. 이 두 적분을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적분을 먼저 하냐면 첫 번째 적분을 먼저 하면 이 첫 번째 적분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또 사인 세타 D 세타가 있는데, 사인 세타 D 세타는 D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적분한 셈이니까 요건 뭐가 되냐면 3분의 코사인 3승 세타 이렇게 됩니다. 앞에 물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제로하고 파이 사이에서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3승, 그 다음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1의 3 이렇게 되죠. 그래 앞에 것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플러스해서 요 적분 값은 3분의 2가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사인 제곱 파이를 갖다가 d 파이로 적분을 하는데 이 사인 제곱 파이를 d 파이로 적분하는 건 또 좀 복잡합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이것도 할 수는 있지만 치환 몇 번 하면 이때는 어쩌라고 그랬어요? 네, 인티그랄 테이블 보라고 그랬죠. 인티그랄 테이블에 430.20을 볼 것 같으면 사인 제곱 x dx는 부정적분이 2분의 x 빼기 4분의 사인 2x가 되는 걸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제로에서부터 2파이까지는 여기에 부정적분한 걸 그대로 쓰고 나서 파이는 제로에서부터 파이는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는 2파이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2파이를 2로 나오니까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제로를 대입하면 제로고 우리 두 번째 항은 전부 다 제로 2파이를 대입하나 제로를 대입하나 제로이기 때문에 답이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분값 3분의 2하고 두 번째 적분값 파이를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에 r제곱 시그마 제로에 3분의 2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총전하는 구표면 위에 대전된 총전하는 3분의 2파이 r제곱 시그마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적분 우리 잘 알았습니다. 면적분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부피적분을 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